다주택자 8%,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최근 이런 뉴스가 떴네요. 다주택자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부동산 중과세법들이 있었죠. 취득세 중과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가 필요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시장 폭등기에 내놓은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그리고 취득세 중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인 취득세 중과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결국 기사를 먼저 살포시 언론에 풀어보면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세팅입니다. 물론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찬성하는 쪽이 많겠죠.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1. 이번에 뉴스에 흘린 취득세 중과 해제입니다. 정부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 이렇게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해제하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대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 2,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요? 정부는 기존 취득세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2020년 710 대책 이전에는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 방식도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원상복귀를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날을 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협조를 잘하면 무리 없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취득세 중과 해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나오겠지 정도로 타이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과거 IMF나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정부도 급락 속도 제어의 필요성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었죠.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1.2에서 6%, 양도소득세 중과 기본세율에서 20%, 30%포인트 추가. 이 세 가지는 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은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사는 것이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습니다. 이외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죠.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출까? 이것이 멈춰야 대중심리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워낙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3. DSR 대출 규제 완화. LTV는 지속적으로 풀어주고 있으나 아직 DSR 3단계는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풀려야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해제, 금리 인상 멈춤, DSR 대출 규제 완화. 이 세 가지가 바뀐다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는 생깁니다. 지금 무조건 사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정책의 시행 시점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